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12월에 들어서면서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벌써부터 트리 꾸미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익산시 여성회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성탄맞이 원데이 클래스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네, 가까운 곳에서 함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로 성탄절을 미리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익산시 성탄맞이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이 파티에 활용하면 좋을 케이크와 접시, 소품 만들기 등을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수업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신청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은 이 전남 광양의 이 발길을 부르는 옛 골목길과 또 특별한 컨셉으로 사랑받는 대구의 이색 가게 소식 등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소.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지도 좋고요. 아니면 추천해주고 싶은 좋은 카페나 식당도 좋습니다. 문자로 기다릴게요. 네, 생방송부에서는 오늘의 문자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거리에서 인터뷰를 통해 만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장소,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향인데요. 경남 삼천포 대교 지나서 그 해변길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바다가 호수 같은 바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나는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옥마을이 지금 제가 장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제일 의미 있는 곳이에요. 지난 가을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독일에서 명옥이라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랑 한 5명이서 짝을 지어서 같이 놀러를 갔는데 채석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먹었던 해맛도 너무 좋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하루를 보냈던 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요. 오늘 처음으로 막내 동생이랑 전주 한옥마을에 한복 체험하러 와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장소로 한옥마을, 또 바다, 다양한 곳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이유도 참 다양하네요. 좋은 사람과 함께여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가 기억에 남는 장소입니다. 샵 1991번으로 받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도 준비해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첫 소식 함께 만나볼까요? 바로 LTE 생중계 현장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오늘도 김동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곳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할까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네. 김동아 리포터. 김동아가 간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김동아입니다. 현재 시간은요 6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주 객사에 있는 차 없는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리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송년 계획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올 한 해는 어떤 해였는지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막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우리 생방송 가족들이 우리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조금 따스함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손난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손난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 길에 있는 서민분들에게 잠시만요. 네네네. 이 친구가 갑자기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와가지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구혜진이요. 몇 살이에요? 15살이요. 중학교 2학년. 네.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노래방 갔다 왔어요. 노래방 갔다 와서. 노래방에서 어떤 노래 불렀어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일단은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네. 일단 이거 난로 이거 하나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네. 자,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올 한 해 어떻게 뭐 마무리할 건지 혹시 계획이 있어요? 남친이랑 놀 거예요. 뭐 하고 놀 거예요? 먹으러?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실 거예요. 네. 자, 남자친구 보면서 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 전해주세요. 사랑해. 남친 이름이? 찬우요. 찬우야 사랑이야. 하나, 둘, 셋. 찬우야 사랑해. 네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남자친구와 함께 사랑을 나눌, 그리고 함께 나눌 계획 갖고 있다는 우리 학생 만나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만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네, 들어오세요.
네, 보세요. 자, 괜찮습니다. 나도 갑자기 얼굴을 가리시고. 네. 자, 카메라 보면서 인사할게. 하나, 둘, 셋. 네, 뭐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아동중학교 2학년 구세나입니다. 아, 우리 세나야. 지금 친구들과 많이 있는데, 뭐, 이제 뭐 하러 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 밥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뭐 드시려고요? 우리 뭐 먹어? 고기. 자, 고기 사랑하세요? 네! 고기 사랑하는 만큼 소리 질러! 자, 이렇게나 학생들이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일단 많이 춥죠? 네. 그래서 또 다는 드리지 못하고 제가 날로 3개를 드릴게요. 자, 싸우지 마세요. 자, 싸우지 마시고요. 자, 우리 친구가 올 한 해 연말에 어떻게 보내든지 혹시 계획이 있어요? 덕질. 건강을 많이 했어요. 뭘 많이 본다고요? 아이돌이요. 뺏지 마. 아이돌을 많이 본다고. 어떤 아이돌 좋아하세요? 방탄소년단이요. 방탄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지민이요. 자, 지민 오빠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지민 오빠 사랑해.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서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날로 내가. 고기와 함께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어린 소녀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제각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길에 있는 주민분들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이렇게 가져야겠 자, 자기소개 한번. 저는 저기 전정문화고등학교에 다니는 김예윤이라고. 자, 예윤 양 안녕 반갑고요. 자, 자기소개 한번. 전통문화고 1학년 재학 중인 황인. 네, 반갑습니다. 뭐 지금 어디 가고 있었어요? 지금 밥 먹으러 뭐 드시려고요? 아직 못 정했어요. 아, 그래요? 고기는 어떤가요? 고기는? 없나요? 고기가 비싸. 여기 뭐 무한리필도 많은 것 같은데. 자, 올 연말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죠? 두 분은 연말에도 이렇게 함께 보내실 건가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보내기로 했어요. 뭐 하시려고요? 정말 시내 친하다. 와가지고 이제 시내 크리스마스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다른 지인분들이랑도 만나가지고 뭐 노래방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게 그냥 제대로 즐기는 게 아닌가. 야, 제대로 즐긴다. 올 한 해는 두 분에게 어떻게 좀 좋은 기억이 많았던 한 해였나요? 네. 입시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요? 입시 때문에. 아, 저희가 미술과라서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또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 작품을 내는 거잖아요. 네. 여러모로 그것 때문에 의미가 좀 많지 않았나. 아, 고생하셨구나. 그럼 고생했다고 제가 선물로 일단 손난로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그럼 입시를 보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시고. 아,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뭐 올해 내년이죠. 혹시나 뭐 입시와 관련된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냥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싶어서 그거 준비할 계획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꼭 훌륭한 작가가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 친구도 뭐 내년에 뭐 원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이제 고2가 되니까 고3 수능 보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능 대비 준비,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럴 예정. 자, 우리 동생에게 수능 준비 잘하라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한마디 노하우 부탁드릴게요. 그냥 놀고 싶은 거 참고 네, 알겠습니다. 꼭 연말 잘 보내길 바라고요. 훌륭한 작가와 입시 잘 보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연말에는 다들 제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올 한 해가 좋은 한 해가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연말 계획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연말의 계획들을 들어봤는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소소하게 이렇게 네. 좋은 시간 보낸다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성탄절이나 송년회 이런 별거 큰 거 없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그럼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신 것처럼 올 연말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즐겁게 보내시길 저도 지금부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맛있는 소식 우아한 한 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고기 중에서도 특히 이 보양식으로 떠오르는 고기가 있죠. 오리고기인데요. 이 담백하고 고소한 오리 요리의 매력 지금부터 함께 빠져보시죠.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오리고기. 그 고소한 맛을 즐기는 3가지 방법. 오늘 우아한 한 끼에서 보여주겠다오리. 해독과 원기 보충에 탁월한 오리고기. 동의보감에서도 칭찬이 많이 한던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 냄새를 킁킁킁 맡고 여기까지 온 송인국입니다. 제 앞에는 오리 요리가 하나, 둘, 셋, 3가지나 놓여 있는데요. 어떤 요리가 오늘 정말 맛있을까요? 압도적인 비주얼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바로 구이 요리인데요. 들어는 만나 오리 차르구이. 차르게 이 오리를 넣어서 센 불에 한 1시간 20분 정도 구웠고 그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 더 뜸을 들여서 손님상에 제공이 됩니다. 이 안에서 구워지면 이 흙 향을 맡으면서 오리가 구워지기 때문에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더합니다.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집에서 직접 기른 향긋한 허브에 5시간 이상 숙성시킨 고기라는 사실. 여기에 은행, 밤, 대추 등등 몸에 좋은 재료가 한가득.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찰밥까지 들어가니 어찌 보양식이 아닐 소냐. 오리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고기입니다. 차례기로 만든 옹기 속에 몸을 맡긴 채 오랜 시간 뜨거운 가마에서 구워 나오는 오리. 번뜩이는 아이디어만큼이나 정성이 가득 들어간 허브 오리 차르구이의 맛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우,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 토실토실한 오리의 속살과 이 한약재들 고소하고 담백한 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데 정말 입에 침이 가득 돌고 있습니다. 차를게 갇혀 도망가지 못한 촉촉한 기운이 오리고기 살결 사이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오동통한 다리부터 힘차게 뜯어보는 송인국 리포터. 이 집만의 특별함이 느껴지시나요? 허브 향과 고기의 향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정말 잘 넘어갑니다. 정말 부드럽게. 오리 요리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조금만 잘못 요리하면 이 오리의 누린내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때가 훨씬 많은데요. 황토를 한번 싹 감싸서 붓다 보니까 이 황토가 이 오리의 누린내를 싹 날려버립니다. 갖은 재료를 넣어 쫀득하게 지어낸 찰밥. 차르구이 특유의 풍미와 함께 고소함과 달달함까지 느낄 수 있다는데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전라도 분들만 아실 거예요. 바로 무화과. 저 무화과 들어있는 구이 처음 봤거든요. 대부분 대추 많이 넣는데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정말 증폭이 되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엔 건강한 한약재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날개 달린 소나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가를 지닌 오리 고기가 만나 2번째 요리가 탄생하죠. 오리 백숙은 농장에서 한 45일 된 오리를 엄선해서 그래야 부드럽고 육질이 연하기 때문에 45일 정도 된 오리를 엄선했습니다. 국물 하나에 온갖 재료의 정수를 담아내야 하는 2번째 요리. 구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오리 전복 한방 백숙이 완성됐습니다. 야, 날도 이렇게 쌀쌀할 때는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가 진짜 최고거든요. 우선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보면요, 오리도 몸에 좋은데 심지어 이 전복까지 있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기운이 팔팔 나겠는데요? 바다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전복은 에피타이저. 오리고기에는 약재의 건강한 기운이 촉촉하게 스며들어 있다고요. 저는 백숙을 먹으면
국물을 항상 먼저 먹고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먹는데요. 이 국물에 우려난 한약재들이 이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한겨울 감기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로 보양식입니다. 쫄깃한 전복과 오리가 만나니 식감 대폭발! 입안에서 펼쳐지는 두 재료의 환상적인 합주는 깊게 우러난 국물이 더해지면서 절정을 향해 갑니다. 아주 토실토실하니 속살을 보면 아주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거든요. 구이 만만치 않게 고기의 육질이 너무 퍽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보슬하지도 않고 입안에서 녹아가는 맛인데요. 특히 고기가 한약재를 다 품고 있다 보니까 고기의 느끼함을 한약재들이 바로 잡아주는 그런 맛입니다. 아직 배부르기는 이릅니다. 백숙의 마무리로 뜨끈뜨끈한 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리의 건강한 기름이 남아있는 육수에 보글보글 끓여내는 죽이 또 하나의 별미죠. 이 오리 기름은 어른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보양식이라고. 왜냐하면 이 오리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들어있어서 살이 찌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몸에 좋은 어떻게 보면 지방이기 때문에 보양식으로 가장 좋은 기름입니다. 훈연을 입힌 오리고기를 오븐에 구워 찰밥과 함께 즐기는 마지막 타자 오향 훈제입니다. 오리를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훈연시키는 거였거든요. 훈연이 되면 이 누리내를 잡아주고 기름기가 빠지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리 훈제인데요. 이 빛깔이요 분홍빛을 띠는 게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선홍빛 고운 자태로 유혹을 펼치는 훈제 요리의 비주얼에 손에 든 수저는 항복을 외치게 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낸 오향 훈제는 밥 위에 색다른 반찬으로 상추 쌈 속 든든한 주인공으로 활약합니다. 돼지고기는 남이 사주면 먹고 닭고기는 내 돈 주고 사 먹고 오리고기는 남의 거를 빼앗아서 먹으란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오리고기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건데요. 올 겨울 보양식 뭘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어느 걸 먹어야 될지 한번 행복한 고민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굽고 끓이고 삶고 건강함을 가득 품은 오리 요리 3종 세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겨울 보양식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리고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네요. 그 고기의 본연의 식감을 느끼고 싶으면 찰흙구이, 또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면 백숙을, 또 아이들과 함께라면 훈제 요리를 고를 수 있겠는데 선택지가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을 골라도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말썽이잖아요. 오리고기가 나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이 외식 메뉴로 오리고기 한번 먹으러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알려드려야죠.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기억에 남는 장소입니다. 샵 1991번으로 받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추억의 장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나에게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 했을 때 어디를 다시 찾아가고 싶은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겨울하면은 바다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부안의 모항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이 경치도 정말 좋고 또 이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렇게 차로 이렇게 쭉 가면은 네. 경치가 정말 장관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해서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는데 이렇게 생방송뷰로 오늘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다면은 저희에게 마구마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기다릴게요. 네,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전남 광양의 옛 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추억의 장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역사가 숨쉬는 광양시 광양읍. 한때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번화가였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사람도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이 됐죠. 한적한 이 골목을 지키는 가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좁은 골목, 눈에 띄는 간판 하나. 5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사진관입니다. 광양읍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온 곳이죠. 사진관에서 역사는 깊지. 원래 여기서 처음부터 여기 사신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는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는 말하자면 그 광양읍이라도 너무 좁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예식장은 한 10년 됐어요. 지금 사진관 자리가 예전엔 결혼식장이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옛 시절 모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았지. 이거 중앙통이요. 명색이가 간양읍. 중앙통? 중앙통이라는 게 간양읍 중앙이라. 네, 어서 오세요. 아니 면허증 나올 건데 어떻게 찍어요? 여권 사진이랑 같은 거죠? 네, 그 사이입니다. 기 이렇게 내릴까? 기 상관없어. 기 상관없어요? 예. 눈 크게 뜨십시오.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됐습니다. 금방 나오죠? 네? 지금이? 지금 12시경이 나옵니다. 좀 기다려야 되겠네. 예.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어머니 여기 몇 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아니 이제 오늘 처음 왔어요. 처음 왔어요.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아버지 대신 사진을 보정하고 있는 한 남성분. 바로 박동기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가업을 잇는 거. 그런 것에 나도 뜻이 있어가지고 가업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또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아버님 일을 대를 이어서 하게 됐고 또 장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래 됐죠. 사진관이 오래됐죠? 이제 생기는가? 아버님 때부터 했으니까요. 오래됐죠. 제가 한 50년 동안. 여기서 결혼 사진 여기서 찍은 거. 네. 중앙의 식장. 그렇죠. 맞아. 맞아. 나가 30년 됐는데 여기서 한번 결혼한 것 같아. 오래 하셨네요. 오래 했어요. 대박 우리 중앙사진관 일정에 선 사람들이 다 잘 살더라고. 아마 저기 그 가면 사진 있을 거야. 집에 가봐 결혼 사진. 이제 처음 오랜만에 왔는데 참. 오래된 세월만큼 사진관 곳곳엔 이 골목 그리고 광양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진관은 이곳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내 때는 해야죠. 내 아들들은 이제 뭐 다른 일 찾아서 하라고 하지만 이제 내까지는 이제 사진을 해야죠. 카메라로 광양읍을 추억하는 이 골목가게 사진 한 장을 선물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어두운 이 골목을 환히 비추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캘리그라피 공방인데요. 늦은 저녁 시간에도 학생들의 연습이 끝날 줄 모릅니다. 이곳엔 어떻게 어린 친구들이 모이게 됐을까요? 엄마가 물어봤는데 하라 그래서 그냥 했어요. 엄마가 이름 생겼더라 해서 가볼래 해서. 네, 그래서 왔어요. 시작한 지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전에는 외부 출강 위주로 했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비용이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을 좀 줄이고 싶은 생각에 이게 구도심으로 오기는 했거든요. 광양에 이런 곳이 있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상가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네. 강은주 선생님의 공방은 광양읍의 큰 활력소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열리는 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그분들은 되려 관심이 많은데 아직 광양읍 분들은 좀 덜 하지 않나.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아직 해야 할 일도 가야 할 길도 많은 광양읍. 이곳에 요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한옥부터 일제시대 건축물까지 광양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있는 이곳. 그 역사가 남겨놓은 이야기로 골목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이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문화 역사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서 이 공간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은 예전 광양읍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 둘레만 549m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 무너져 내린 탓에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 만든 커뮤니티 공간도 읍성 둘레 길이를 그대로 넣어 만들었죠.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유휴 공간들에 이런 공간을 조금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우리 예술가들이 그 속에서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공방도 운영할 수 있고 거점 공간들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다 보면은 문화가 더 형성이 되고 또 이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취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이곳과 어울리지 않은 카페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완전 보물창고예요. 지나다니다 보면 옛날 한옥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옛날 TV, 엄청 막 80년대, 70년대 TV도 있고 그게 저희한테는 보물이니까 쓸 수 있는 자원이고. 홍석 씨는 광양읍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골동품을 수집해 카페 인테리어를 꾸몄다고 합니다. 왜 이곳에 카페를 열게 된 걸까요? 건물들이 다 단층이고 되게 옛 것을 살려놓은 레트로풍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창업을 해야겠다. 상권이 아니라 동네지만 제가 선두주자가 돼서 여기를 뭐 몽리단길이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선두주자가 되면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오래된 골목에 젊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니 참 신기했습니다. 여기가 임대가 되게 싸고 임대로 나온 가게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장님들이 이쪽도 장사할 만한 동네다. 다 같이 이렇게 살리다 보면 광양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나오고 여기를 뭐 살리려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을까. 골목 가게 이야기 하나하나엔 광양읍은 잊어선 안 될 소중한 곳이라는 사장님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궁금해지는데요. 광양은 이야기할 게 많아요. 아직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끄집어낸 게 너무 아직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동네에 왔고 이 동네가 잘 커서 저에게 부도 주면 좋겠어요. 하나의 광양읍에 대해서 명예하니까요. 부와 명예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상권, 동네가 아닌 상권이 되면 좋겠어요. 문화를 누릴 수 있고 공연도 많이 이루어져서 그 공연을 서로 이렇게 관람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이곳에 오면 행복하더라 그런 공간, 그런 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골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체험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는 골목 가게 사장님들의 바람대로 앞으로 광양읍의 멋진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네, 수십 년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새로운 공방과 카페가 옛 골목과 잘 조화를 이루어내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조용한 구도심의 골목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 되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한 컨셉으로 만나보는 이색 가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곤충 박물관과 이 마법 학교를 연상케 하는 이색 가게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바쁜 일상 속 문득 드는 생각? 오늘 뭐 먹지? 어디 가지? 항상 가던 곳이 지겨워졌다면 사람들의 눈길을 발길 끄는 특별한 곳으로 가보자. 진짜 여행 온 기분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눈이 둥그레지면서 참 재밌다고 느꼈어요.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된 기분이에요. 인스펙터 패트로눔! 이곳에만 오면 마법에 걸린 듯 즐겁기만 하다? 색다른 분위기를 원하는 이들이여 이곳으로 오라. 놀라운 콘셉트 속으로 고고고!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특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요즘 카페. 여기도 얼핏 봐서는 그냥 카페 같은데. 하지만 여기는 그냥 카페가 아니다. 아이들의 눈길 사로잡은 이것. 자연에서만 볼 수 있는 동식물들이 한가득. 생태 카페라고 들어는 보셨나? 생물을 좀 접하기 쉬운 편안한 휴식처의 개념으로 카페의 기능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곤충에서 교육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종들을 주요 종을 좀 뽑았고요. 그 식물도 예를 들면 사막에서 사는 친구, 습지에 사는 친구, 그리고 육지에 사는 친구들을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엄선된 동식물들만 해도 수십 종. 도시에선 잘 볼 수 없는 곤충들의 등장에 카페가 어느새 호기심 천국. 아이들의 과학 교실이 되기로 한다. 어떨 때는 검은색으로, 어떤 색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 한번 따라해봐. 구조색.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며 느껴보기까지 하니 이게 바로 오감 만족 수업. 나비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니까 좋고 또 좋고 좋은 것 같아요. 나비 만져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많은 것에 대해 다 아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카페에 생물을 넣어놓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합니다. 생명을 통해 과학을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 하나로 생태 카페를 열게 되었다는 장갑수 교수님. 강의실과 카페를 오가며 더 많은 아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는 중.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디자인을 이쪽은 외국 쪽, 저쪽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 곤충을 가지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를 희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생태 카페를 지나 찾아온 곳? 이번엔 특별한 나라를 콘셉트로 한 곳이라는데 가게 앞에서부터 이국적인 느낌 뿜뿜! 혹시 어떤 나라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신들의 섬,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발리. 휴양지 분위기 제대로 내주니 이 추운 겨울에 핫한 곳. 와우, 여기 진짜 한국 맞죠? 각양각색 소품들의 마음 뺏기고 나면 여기가 바로 내 마음속의 발리. 모두가 다 그렇게 믿게 된다니까. 진짜 근데 발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나무와 조개로 된 소품을 사용해 동남아 분위기 물씬. 서핑 천국 발리답게 서핑 모드 필수. 한껏 여유로운 이곳이 발리가 아니라면 어디가 발리란 말인가? 제가 직접 발리에서 공수해가지고 온 제품들도 있고요. 뭐 부피가 큰 물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비슷한 물건들로 구하기도 했어요. 소품으로 그치지 않는 사장님의 발리 사랑. 음식에서도 발리 그 자체를 담았다고 하는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 발리는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과 각 나라별 다채로운 음식이 있는데요. 저희 가게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표 메뉴인 나시고랭과 락사가 있습니다. 매콤하고 강한 향신료가 특징인 발리 요리는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문화가 발달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사장님이 추천하는 대표 음식 나시고랭과 코코넛 맛이 일품인 락사까지. 물 건너온 사장님이 현지 손맛 맛보기 위해 젓가락 출동. 이색적인 발리의 맛과 멋에 푹 빠져버리. 이게 맛이 발리에서 전통 음식 직접 가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익숙한 노래가 들려올 것 같은 이곳은 마법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여기가 영화 속인지 현실인지 구분 불가. 해리포터를 잘 재현해 놓은 것 같고 저기 보면 막 소품도 있더라고요. 분위기에 맞게 교복도 있고 책들도 많고 이제 분위기에 어우러져서 마음에 듭니다.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이미 몽환적인 분위기에 만취한 손님들. 우리 고객님들께서 매장에 찾아오시면서 사장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옷도 가져다 놓게 되고 지팡이도 가져다 놓게 되고 다양한 소품들을 자꾸 사서 모으게 되더라고요. 외관만 꾸며져 있었던 과거와 달리 영화 속 모티브를 딴 소품들을 채워넣으면서 더욱 유명해졌다는 이곳. 금방이라도 영화 속 주인공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데? 직접 그 주인공이 돼볼 수 있는 것도 여기라면 가능하다. 인간 머글에서 마법사로 변신 중. 순식간에 마법학교 새내기로 변신. 마법사가 돼본 소감 어때요? 밖에 안 나가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마법 학교 하면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모든 탁자마다 보이는 짠하고 마시는 이것이 바로 그거. 저기요, 버터 맥주 3잔 주세요. 영화 마니아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버터 맥주를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 처음에는 휘핑크림만 올려서 그냥 크림만 얹다가 이제 고객님들하고 저희가 연구한 끝에 수제로 크림을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버터 가루를 뿌려서 지금의 맥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법 삼총사. 상상만 했던 그 맛이 바로 내 앞에. 풍부한 버터 크림에 만족 대만족. 크림이랑 같이 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되게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달달하게 잘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생맥주랑 너무 다른 맛, 달달한 맛,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법의 세계로 놀러오세요. 평범함이 싫다면 이곳으로 모여라. 각양각색 독특한 콘셉트로 우리의 발길, 눈길 사로잡는 여기로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요즘 도시 아이들은 사실 곤충 보기가 그리 쉽지가 않을 텐데요. 생태 카페는 아이들 사이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처럼 해리포터 영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마법 세계를 재현한 포장마차 꼭 한번 가보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달달하다는 이 버터 맥주의 맛도 정말 궁금한데요. 이렇게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이색 가게에서 좋은 시간 한번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피부 관리 방법과 생활 속에서 수분을 지키는 방법 함께 배우러 가보시죠.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니, 날이 점점 추워지고 건조해지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수분 아니겠습니까? 이 수분을 그래서 가득가득 공급해줬는데 나와 집안의 공기까지 좀 건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겨울철에 수분을 잘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수분 잡으러 가시죠. 먼저 제주 시내의 한 피부관리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피부 멘토 오미경 원장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겨울이 돼서 그런가 이 피부도 막 당기는 것 같고 입술도 계속 트고 어우 진짜 죽겠어요. 너무 건조해서. 겨울철 피부 관리는 그 내 피부하고 내 몸 속에 이제 수분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겨울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집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하게 천연팩을 만들어봤습니다. 사과를 강판에 갈아서 꿀과 밀가루를 넣어 잘 섞어주기만 하면 초간단 사과 꿀팩이 완성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산은 각질 제거에, 꿀은 보습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다른 팩과 마찬가지로 과일팩도 민감한 눈가나 입가는 피해서 얼굴에 골고루 펴발라줍니다. 거즈를 이용해 다시 한번 꼼꼼히 발라주는데요.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팩을 바르고 난 후 미지근한 물 등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화학 제품이 전혀 안 들어간 천연 재료들이라 안심하고 쓸 수 있겠죠.
이번에는 옛 여인들이 세정제로 사용했다는 녹두가루로 팩을 만들어 봤습니다. 녹두가루에 꿀을 넣고 지성 피부에는 요거트를, 건성 피부에는 우유를 넣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묵은 때와 잡티 제거에 좋은 녹두팩도 강력 추천합니다. 얼굴을 깨끗이 정돈한 후 이번에는 에센스나 영양크림에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 얼굴에 마사지하듯 펴발라줍니다. 이제 얼굴에 경혈점을 눌러줄 건데요. 눈썹을 비롯해 눈과 광대뼈, 코, 입 등의 경혈점을 손가락으로 자극해주면 뭉친 근육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잘 된대요. 붓기도 빠지고 안색도 훨씬 좋아진다고 하니까 경혈점의 위치 알아두면 좋겠죠? 얼굴만 관리할 순 없잖아요. 몸은 어떻게 해요? 그러죠. 건조하죠. 특히 건조한 부위가 건조하고 왜 좀 칙칙한 부위 많죠. 그래서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또 젊은 분들이 양말을 안 신어요. 양말을 안 신고 그냥 노출이 되니까 얘가 쉽게 더 각질도 많이 생기고 더 건조해지더라고, 칙칙하더라고요. 얼굴뿐 아니라 손과 발, 팔꿈치 같은 부위는 피지 분비가 적어서 항상 건조한데요. 흑설탕과 꿀을 이용해 마사지를 하면 각질 제거와 함께 수분도 보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예민해져서 더 두둑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살 부드럽게 원 그리듯이. 너무 욕심부려서 밀지 말고요. 딱 2분 정도가 좋다네요. 오! 진짜 보들보들해졌어요. 깨끗해졌죠? 촉촉하기도 한데요? 예. 왼쪽에 오돌도돌했던 부분이 매끈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피부 상식 3가지. 첫째, 팩은 오래 할수록 좋다. NO! 팩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하시는 게 좋고 과도하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수분을 날아가게 했기 때문에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미스트는 많이 뿌릴수록 좋다. 아니죠. 왜냐하면 미스트를 뿌리고 이제 증발하잖아요. 그러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증발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건조해서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안은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한다. 너무 과하게 우리가 이제 노폐물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서 뽀득뽀득 닦아내면 그 피지막이 손상되면서 오히려 더 건조함을 더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약간 미온수로 해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 찾아보면 여러분 집에도 분명 피부를 건강하게 해줄 천연 재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번엔 한 화원을 찾았습니다. 삭막한 겨울철 거리에는 초록빛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여기는 봄이 온 듯 초록의 싱그러운 화초들이 가득합니다. 역시 천연가습에는 공기정화 식물만한 게 없죠. 여기 오니까요. 이곳은 겨울이 아니고 마치 봄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곳에서 추천하는 겨울철 식물 3가지 뭐가 있을까요? 거실에는 극락조라고 잎이 넓은 식물인데 그 식물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방에는 습도 조절이 원활한 산세베리아가 좋고, 그리고 부엌은 스킨답서스처럼 그런 종류의 식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사람들도 수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겨울철에는 식물들은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햇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주로 실내에 있는 음지식물들은 햇볕보다는 온도, 그리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풍이 잘 돼야 식물이 원활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2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실내 식물 키우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화분에 흙이 마르면 물을 주는데 이때 찬물을 바로 틀어주지 말고 물 온도를 실내 온도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죽은 잎사귀는 새잎이 잘 자라도록 제거해주고 화분의 위치를 바꿔가며 햇볕도 골고루 쐬어주세요. 겨울철에도 식물들과 함께 한다면 맑은 공기와 수분 2가지 모두 잡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제습과 가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혹시 이 곰돌이가 주인공인가요? 눈치채셨어요?
아니 여기에 제습과 가습이 동시에 되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진짜 있어요? 네네네. 지금 앞에 보시면 이게 이끼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산 물이끼가 아니고요. 뉴질랜드랑 칠레 추운 지방 물속에서 자라는 순수 식물이에요. 아. 만져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물 이끼인데 네네. 이걸로 제습과 가습이 동시에 된다고요? 네네네. 제습과 가습을 동시에 해결할 오늘의 주인공 물이끼입니다. 그런데 물이끼와 화초가 만나 토피어리로 멋지게 변신해야 천연 가습기가 되는데요. 식물들을 여러 형태로 만들어내는 토피어리는 한두 시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화초를 물이끼로 감싼 몸통에 와이어로 동물 뼈대를 만들어 물이끼로 살살 붙여주면 되는데요. 제가 만든 건 바로 내년의 해 돼지입니다. 작가님은 역시 프로죠. 이렇게 토피어리를 물에 두면 알아서 척척 습도 조절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내년에 복이 많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토피어리로 복돼지를 만들어봤는데 네네네. 근데 이거 잠깐 하루 이틀 보기에는 예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 관리 안 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접시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시고요. 담가만 놓으시면 돼요. 그럼 만져보시면 촉촉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촉촉했을 땐 사실은 건져내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밑에만 항상 물을 받아놓고 담가만 놓으셔도 천연 가습기 역할은 톡톡히 하게 될 겁니다.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은 기본! 토피어리로 집안의 수분을 꽉 잡아보세요.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 천연팩으로 피부 속 수분도 지키고 실내 공기 정화는 물론 집안 유해물질도 줄이고 습도 조절까지 똑똑하게 해주는 식물 키우면서 이 겨울 건강하게 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피부가 건조하면은 미스트 많이 뿌리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또 가정에서 피부 관리를 위해서 팩 만드는 방법도 배워봤는데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좋은 팁들이었어요. 또 가습기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토피어리를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늘 배워본 피부 수분 지키는 방법들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식 잘 봤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기억에 남는 장소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떤 문자들이 와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4680님. 저에게 기억에 남는 장소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가는 군산 해망동입니다. 아이들과 망둥어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어서 참 좋답니다. 와. 요즘 낚시 유행이잖아요. 네. 또 제가 망둥어를 직접 잡아본 적은 없지만 망둥어가 좀 둔한 생선이어서 물고기여서 발 앞에 딱 던지기만 해도 바로 문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무엇봐도 이렇게 가족에게 낚시하는 재미도 알 수 있고 또 회 잡은 걸로 이제 매운탕도 끓여 먹고 오면 네. 배도 든든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군산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9592님. 부산 해녀촌 추천합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랑하는 가족과 힐링하기 딱 좋은 곳. 여러분도 방문해 보세요. 야, 사진만 봐도 힐링이 되는데요. 네, 저는 가봤습니다. 오, 가보셨어요? 굉장히 이제 영도도 있고 연화리 두 곳이 있는데 네. 가까운 곳 가시면 돼요. 이 해산물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네. 엄청 줍니다. 엄청 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부산 간 김에 회 한 접시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당장 이곳으로 한번 떠나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네, 부산에 가게 되시면 해녀촌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6300님. 25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과 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에서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와, 25년 만에 만난. 정말 친한 사이면 사실 25년 만이어도 어제 만난 것처럼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네. 특히 단체 사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렇게 나이 먹고 직장 가지게 되면은 뭉치기 어렵더라고요. 결혼식 빼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전주에서 한 번 모일 것이 아니라 맛집 모임을 만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오늘은 뭐 대구에서 만나고 다음 달은 뭐 부산, 그 다음 달은 뭐 군산, 네. 그 다음 달은 부산, 뭐 해녀촌에서 만난다. 네. 이런 거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자주 모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정 오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854님.
시골 할아버지의 외양간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철거돼서 없지만 소죽을 만들던 그곳의 따뜻한 마당이 기억에 남네요. 야, 외양간의 추억, 저도 어릴 적에 소에게 여물 주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8554님 꿈에서라도 그때의 그 외양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또 저 슬레이트 지붕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네. 슬레이트 지붕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꾸정하게 앉아가지고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지금은 이렇게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시절이 저도 그립습니다. 이 그리움은 좋은 기억으로 간직해두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5186님. 신혼여행으로 떠났던 몰디브의 석양. 밤마다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별을 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곳이에요. 야, 저런 풍경은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혼여행에서. 그러니까요. 정말 또, 낭만적입니다. 네. 몰디브 가면 또 모히또 드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또 어디서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이번 겨울에는 부안, 모안 해수욕장 한번 가셔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석양 바라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옆에 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네. 가시나요? 그럴지도 몰라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0095님. 얼마 전 설악산 권금성으로 가족여행 다녀왔어요. 깎아지를 듯한 아찔한 절벽과 주변 경관이 환상적이었어요. 이야,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거의 뭐 중국에 있는 큰 이거 산을 본 것 같은데 네. 정말 멋지십니다. 와, 이런 곳이라면 정말 한 번 정도는 꼭 더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역에도 또 내장산과 뭐 지리산 등이 가까운 아름다운 네. 장관들이 연출한 산들이 많잖아요. 한번 다녀오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가족들과 오리고기 먹으면서 미세먼지와 안녕하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장소들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4680님, 9592님, 6300님, 8554님, 5186님, 0095님 이렇게 6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군산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네, 내년 1월과 2월 방학 기간에 영화 제작과 요리 실습 등 흥미로운 이 프로그램으로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군산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세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파,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한옥이 아름다운 교동가움, 신전랑 분석 영농법인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과 함께합니다.